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26년 검사 윤석열 대권 도전입니다. 자, 저도 이승기 변호사님 발음처럼 앞으로는 이제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이름을 윤석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윤석열.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범야권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두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자, 먼저 어제 출마 선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예, 어제 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이 출마 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이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간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서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이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는 이 화두에 부합하는 이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거론한 뒤에요.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현 정부를 두고는 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면서요. 모든 국민과 세력의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자신은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대권 출마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았죠. 예, 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직답은 피하고 이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이제 덕담 수준의 이제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뭐 예측에 따르면은 뭐 예상에 따르면은 뭐 이제는 국민의힘 입당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많고요.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는 그 문건은 아직 보지 못했다. 출처 불명의 아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통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해서 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나온다 안 나온다부터 나올 건 확실한데 언제 나오냐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결단에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제부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일약 유력 대권 주자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어제 또 의문의 1패를 당한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제 대권 도전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이제 묻혔는데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이 기자들이 자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을 물으니까 좀 불쾌감을 약간 표시하면서도 또 답변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레이스에 합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네, 의문의 1패도 있었죠. 근데 뭐 또 이제 레이스가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오거돈 징역 3년 법정 구속입니다. 자,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자진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인 29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사퇴 1년 2개월 만인데, 자,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판부가 이 오 전 시장을 두고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꾸짖는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에 이 월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이 말에 이번 판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지금 이제는 기소된 혐의는 뭐 결국 인정이 됐죠. 인정된 혐의는 부하 직원 2명을 상대로 이 강제추행 치상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 미수 그리고 무고를 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법원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을 한 게 실형 선고의 가장 큰 이유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이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은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징역 5년 이상인데 상당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성립하냐 여부에 따라 이 실형을 받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냐가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오전 시장의 추행으로 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으므로 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대로 기소를 했고요. 그에 반해 오전 시장 측은 나는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기습추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추행과 피해자가 현재 앓고 있는 정신장애와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곧 인과성이 없다. 그리고 또 그런 정신장애가 나올 걸 미리 범행 시에 예상하지도 못했다. 왜? 그러니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니까. 이렇게 이제는 변론을 했는데요. 뭐 결국에는 강제추행 치상에서 치상을 뺀 강제추행만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뭐 그대로 이제 강제추행 치상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결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시장이 이제 법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 재판부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 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치매 주장이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번 성추행 사건은 오전 시장이 부산시장을 역임할 때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 한마디로 부산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내가 경도 치매가 있었다 주장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좀 무리수적인 좀 주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전 시장이 또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점도 이제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함께 이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좋은 경력을 갖고 있거나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은 우리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해서 좀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년간 공직에 헌신했다라고 하면 20년간 공직에 헌신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뭐 이렇게 판결문에 쓰면서 형량을 좀 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오전 시장의 높은 직책, 뭐 달리 말하면 그 권력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오전 시장의 범행을 이제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부산시장직을 맡았던 오전 시장도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실형 선고를 했고요. 심지어 오전 시장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학 총장을 역임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런 경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께 원고에 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이 집행유예라는 게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벌을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맞는 실형 뭐 이렇게 뭡니까 그 형량을 선고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물건 가격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집행유예가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또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그런 데서는 이제는 그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그간의 또 사회 경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재범할 우려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집행유예를 줘서 일단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계도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선고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벌금처럼. 이게 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는 다 집행유예를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원 민식이법 무죄 선고 0.6초 만에 못 피한다입니다. 자, 스쿨존에서 서행 중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치여서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6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제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이제는 스쿨존을 천천히 이제는 서행하던 중에 인도 쪽에서 갑자기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히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 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뭐 이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면서 이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 일명 민식이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가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주 시간이라고 해서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이걸 이제 공주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일반적인 공주 시간은 0.7에서 1초 정도로 봅니다. 예. 한마디로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0.7초부터 1초 뒤, 0.7초에서 1초 뒤부터 차량의 속도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감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1초부터 제동이 걸려 최종 정차될 때까지의 시간, 뭐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묻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면 보자마자 밟았는데 뭐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면 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재판부 역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도로에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영상에 출연하는 시점부터 차량에 충돌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0.5에서 0.6초로 계산된다. 뭐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다 할지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주 시간을 벗어났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A씨가 운전 중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민식이법을 두고 그간 이제 과잉 입법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법원에서 이 판결을 통해 민식이법의 무한 적용을 좀 제한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은 도로 양쪽에 이렇게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데, 이 스쿨존 내에 그 불법 주차 문제 해결도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예, 지난달부터 이제는 스쿨존 내 이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에 3배까지 올랐는데요. 예. 물론 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뭐 스쿨존에서는 뭐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죠. 예,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날씨